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정을 소장입니다. CEO 리포트 4월 4주차 프리뷰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는데요. 벌써 이제 코로나19도 이제 뭐 좀 진정세에 접어들었고요. 이제 뭐 경기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어서 한편 좀 가벼운 마음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9988, 우리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이 빨리 힘을 내고 제자리를 찾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코로나19 기사보다는 좀 다른 기사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정부의 부동산 규제 때문에 이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게 좀 많이 어려워졌죠, 개인이.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고가의 아파트들을 법인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자료를 보시면 개인과 법인의 아파트 거래량은 이제 19년 비해서 올해 1월부터 3월 1분기에 거래된 게 심지어 코로나19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비 거의 70, 80% 정도 현재 73% 정도 거래가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상당히 좀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심각하다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개인들이 찾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국세청에서는 이제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는 부동산 법인에 대해서 전수 검증을 착수를 했습니다. 총 6,754개 법인에 대해서 전수 검증을 했고요. 이들 비율을 보게 되면 거의 1인 주주가 44%, 가족 주주가 약 56% 정도 점유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가족 주주는 주주수가 4인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수 검증을 할 때 체크했던 게 뭐냐면요. 법인 설립 과정에서 자녀 등에게 편법적으로 증여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두 번째가 고가 아파트 구입자금 출처와 그 자금 형성 과정에 대한 정당한 세금 납부를 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보유 아파트를 매각했을 때 법인하고 주주가 뭐 이런 세금들을 잘 냈는지 이걸 점검을 했고요. 향후에 국세청에서는 이제 법을 좀 개정을 해서 법인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규제를 하겠다라는 것들도 이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들은 개인은 아무래도 자금 출처 조사 이런 게 좀 많다 보니까 좀 법인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사후 검증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되게 이제 사후 검증을 해서 문제가 됐던 케이스가 되면 뭐냐면요. 자녀 증여 목적으로 편법으로 법인을 우회해서 증여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 투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자금 출처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기 위해서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 케이스인데요. 이 경우는 지방의 병원장이 20대 초반 자녀로 광고 대행 업체를 설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마 이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뭐 이런 법인을 설립을 했겠죠. 그런 업종을 추가했겠죠. 그래서 자신의 병원에 대한 이제 광고료 명목으로 이 법인의 자금을 이제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서를 끊어서 자금을 흘러가게 하고, 이 흘러간 자금으로 자녀는 이제 부동산을 취득을 해가지고 법인 이름으로 취득해서 자녀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강남에 이제 한 20억대의 고가 아파트를 이렇게 법인 명의로 취득해서 자녀에게 거주를 시키는 이런 형태가 적발이 됐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는 내부 거래를 일으켰죠. 특히 광고료 같은 경우 사실 뭐 확인하려 들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자녀 앞에 이제 자금을 빼기 상당히 좋게끔 해서 이렇게 좀 빼서 하다가 이제 걸린 케이스가 첫 번째 사례고요. 두 번째 사례가 이제 다주택자 규제 필요를 위해서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분 같은 경우 사업소득을 신고 누락해서 강남 아파트 일대를 수십 채를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구입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택시장 정부의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이 다주택자 부동산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 명의의 부동산 법인을 다수 설립하고 보유 중이던 고가 아파트를 현물 출자 형식 방식으로 부동산 법인에 모두 이제 분산 이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부동산 법인에서 또 계속 자산을 담보로 해서 현물 출자된 자산을 담보로 해서 계속 대출을 해가지고 결국 지속적인 갭 투자를 통해서 300원대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케이스가 또 이제 뭐냐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부동산을 법인에 매도한 것처럼 가정해서 다주택 규제를 회피한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도 병원장이 문제가 됐는데요.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고가 아파트를 두 채를 보유하고 있던 중에 이제 정부 안정화 대책이 발표하자마자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를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부동산 법인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하나를 먼저 가족 지분 100% 부동산 법인에게 저가로 양도했고 양도세를 내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양도세를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양도 거래 자체를 시가로 한 게 아니라 상당히 저가로 해서 양도세를 내지 않았고, 그러면 이제 두 채 중에서 한 채가 남았죠. 그 남은 한 채를 마저 매도하면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 신고해서 이제 고가주택이니까 어쨌든 양도세는 나오겠죠, 이 경우. 하지만 그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9억 원에 해당해서는 이제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세를 했다 해서 이렇게 거래를 해서 다주택자 규제 회피를 했던 방법들입니다. 이것들이 지금 전부 다 걸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좀 더 재미난 내용인데, IT 회사를 운영하던 분이 단기간에 이제 영업이 좀 잘 됐나 봐요. 그래서 돈이 되니까 이 컨설팅비, 외주 용역비 등등의 가공 명목으로 해서 회사 자금을 뺍니다. 그리고 나서 이 회사 자금을 뺀 이 법인을 본인이 설립했겠죠. 이걸 가지고서 여기서 부동산도 사고, 그 다음에 고가의 외제차도 사서, 문제는 자기가 여기 아파트 들어가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자금 출처 조사를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자금 출처 조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세금을 내고, 자금을, 자기가 개인화해야 되잖아요. 법인에 있는 돈을 세금을 내고 제가 개인화해야 되는데, 이걸 하기 싫어서 편법적으로 다른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하고 일부러 이 법인하고 거래를 일으키고 거기서 부동산하고 뭐 차를 사고 이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자금 출처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고가의 아파트도 법인 명의로 취득하게 되면 그 사용 용도나 목적과 실질에 따라서 상당히 좀 규제가 심하다. 그리고 하필 그 주택이 강남의 고가 주택이라면 전수조사가 나온다. 이 정도는 캐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 중소기업 CEO님들에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내용은 사실은 이것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 배당을 하면 자녀에게 자금 출처가 생긴다는 내용이죠. 자, 자금 출처가 확보되지 않아서 법인 명의로 우회를 하고 증여를 하고 뭐 별별 걸 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요. 갑작스럽게 이벤트가 닥쳤을 때 하지 말고 자녀가 어릴 때 미리 준비하자는 거죠. 어떻게 해요? 배당을 통해서요. 그래서 배당을 하면 사전증여 효과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배당을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잉여금이 감소하니까 주가가 하락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차등 배당이나 초과 배당을 확인하게 되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죠. 자, 밑에서 보게 계시겠지만 현금 1억을 자녀한테 증여한 것과 5천만 원을 주식으로 증여하고, 그래서 절세를 하고 증여재산 공제 한도로 해서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5천만 원을 배당으로 준 경우,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증여와 배당을 섞은 게 훨씬 더 세금이 싸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요,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는 초과 배당을 하게 되면 어쨌든 증여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여에 합산되지 않으니까 이 합산되지 않은 증여로 배당으로 계속 돈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증여인데 배당 소득세를 내서 증여가 아니게 되는 아주 희한한 케이스. 그래서 초과 배당이나 차등 배당은 약간 정기고 노래 썸과 똑같아요. 증여인 듯 배당 같은, 증여인 듯 증여 아닌 배당 같은 이런 게 바로 초과 배당이다. 그러니까 경제적 실질은 증여인데 껍데기는 배당이다. 이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생각하셔서 웬만하면은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요즘 들어 제일 핫하죠? 자금 출처를 만들어줍니다. 1살짜리라도 2살짜리라도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라도 주식을 증여받고 배당을 받게 되면 출처가 생기죠. 그 출처로 나중에 20억짜리를 사던 30억짜리를 사던 40억짜리를 사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해주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 배당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분산해서 배당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배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유학을 갈수록 배당을 좀 크게 해주면 훨씬 더 절세 효과가 크다는 거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배당을 하게 되니까 법인의 잉여금이 쭉 빠져나가니 나중에 대표님 유고 시에는 법인 자산이 그만큼 줄어 있겠죠.
그리고 사전증여 효과도 있으니까 그래서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중소기업 CEO님들 자금 출처 이제 만드셔야 된다. 과거와 다르게 이제 세금 너무 안 내시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세금 내시고 자금 출처를 만드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하면서 이번 달 4월 달 마무리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코로나19가 끝나감에 따라 이제 바쁘게 움직이셔야 될 5월 달이 오고 있습니다. 5월 달은 가족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어떻게 영업하면 될지 이것들을 쭉 설명드리고자 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그 시험 방송 들어갑니다. 저희 웰스기업연구소 정울 소장이 진행하는 라이브 시험 방송 이제 좀 저희 밴드에서 진행을 할까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혹시나 푸시 문자 가게 되면 꼭 좀 참여 들으셔서 좋은 내용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립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